롯데 자이언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동희를 위한 팀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상무에서 돌아오는 이대호 후계자 한동희를 중심으로 내년 3루 플랜을 완전히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년 동안 주전 3루수였던 손호영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호영을 외야로 보낸다. 그가 살 길은 멀티 포지션이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전력 재편 그리고 필살기 카드입니다. 2024년 손호영은 롯데 팬들에게 트레이드의 정답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3할 타율, 18홈런, OPS 0.892, 시즌 내내 장타를 때려내며 한동희 복귀 전까지 3루 걱정은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팬들은 진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호영과 한동희 30홈런 듀오 된다. 이대호 은퇴 후 롯데가 처음으로 3루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즌이다. 그만큼 기대가 컸고 가능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기록은 타율 2할 오픈, 4홈런, OPS 0.636, WAR 0.18, 규정 타석 70% 이상을 소화한 타자 중 리그 전체 최하위권 생산성. 공격이 흔들리자 방망이가 멈췄고 방망이가 멈추자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3루 송구 불안이 늘어나고 백핸드 잡고 던지는 동작에서 계속 실책이 쌓였습니다. 결국 시즌 후반에는 주전 3루수 결장 내야 불안 요소. 이렇게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한때 유망주였던 박찬영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활약했고 김민성은 베테랑임에도 실책 없이 포지션을 메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손호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실. 3루 경쟁에서 밀렸다. 2루 이동도 실패했다. 대타 자원으로도 매력적이지 않았다. 내야에서 없어도 되는 카드가 됐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감독도 아니고 팬도 아니었습니다. 손호영 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폴리그에서 직접 감독에게 요청했습니다. 외야수라도 해보겠습니다. 한 경기라도 나갈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31살. 나이도 상황도 입지도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 외야 전향은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선수가 살기 위해 끌어낸 마지막 카드였던 겁니다. 그는 방망이를 놓지 않았고 포기 대신 전환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손호영이 보여준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손호영이 2년 연속 주전 3루수로 나섰지만 결국 2026 시즌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밀려난 이유, 그 중심에는 한동희라는 확실한 3루 전력의 존재가 있습니다. 한동희는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롯데가 이미 1군 전력 설계 단계에서 3루를 맡기기로 결정한 카드입니다. 먼저 한동희는 2025 시즌 동안 상무에서 퓨처스리그를 완전히 폭격했습니다. 타율 4할, 385타수 154안타, 홈런 27개, 타점 115개, OPS 1.15, 장타율 출루율 모두 리그 탑입니다. 규정 타석 기준 OPS 1위, 좌우 상대 전혀 가리지 않는 타격 밸런스. 즉, 단순히 잘했다가 아니라 1군에 올라오면 바로 30홈런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시즌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무 코칭 스태프, 구단 관계자, 스카우트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 표현은 동일했습니다. 예전 한동희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레벨로 돌아온다. 체형 변화, 스윙 밸런스 안정, 삼진 비율 감소 17%에서 12%대, 볼넷 비율 증가까지 겹치며 타자 완성도가 올라간 상태로 복귀합니다. 여기에 김태형 감독의 시선도 매우 명확합니다. 시즌 종료 직후 인터뷰에서 김태형 감독은 굳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동희는 돌아오면 3루에서 경쟁이 아니라 사용이 우선이다. 이미 팀 구상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은 곧 3루는 한동희다. 다른 선수들은 옮겨라. 라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롯데 프런트는 내야 구성 시 핵심 축 한동희로 보고 움직였고 손호영에 대한 외야 테스트 또한 그 이후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손호영이 못해서 밀렸다는 프레임보다 한동희가 돌아오면 3루는 끝났다. 손호영이 살 길은 외야뿐. 이게 이미 정리된 여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호영의 외야 전환은 감독이 내린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한동희가 돌아오면서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손호영의 생존을 위한 외야 강행군의 진짜 배경입니다. 팬 커뮤니티 반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손호영 버리자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한동희가 돌아오면 당연히 틀어막히지. 3루 라커는 이미 다쳤다. 그냥 외야 가서 OPS 0.750만 해도 롯데 입장에선 이득임. 우타 거포 외야 자원 없었잖아. 손호영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울산 폴리그에 들어갔습니다. 내야가 아닌 좌익수와 중견수로만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들이 끝난 바로 다음 날 휴식 없이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외야라도 해야 한 경기라도 더 뛸 수 있다. 껍데기만 내야수였지. 내가 지금 뭐든 해야 살아남는다. 중학교 이후로 외야 처음이지만 오히려 재밌다. 이 말은 그냥 의지 표현이 아닙니다. 31살 생존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입니다. 폴리그가 끝난 바로 다음 날 휴식 없이 곧바로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이동.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내야에서 밀려난 선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살기 위해 외야를 배워가는 선수입니다. 남들은 휴식 중일 때 손호영은 공 잡고 던지고 카메라 분석받고 이동 중에도 자신이 외야 빌드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방출 위기가 아니라 야구 인생 2막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롯데는 지금 한동희를 중심으로 내야를 다시 짜고 있고 손호영을 외야로 보내며 선수층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쓰기 위한 개편이라는 것입니다. 손호영이 외야에서 반등할 수 있다면 롯데는 내야 외야를 모두 갖춘 유틸리티 거포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내년이 끝나기 전 그는 다시 트레이드 카드의 위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한 건 한 가지. 손호영은 포기하지 않았고 롯데는 그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다. 이 도전이 성공할지 그리고 한동희와 공존이 가능할지 롯데 팬들은 지금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